자,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좀 진행할 겸, 그 다음에 이제 제뭐 간단한 소개도 할 겸 해갖고 좀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학원에서 이제 부원장을 맡고 있는 로이쌤이라고 하고, 이제 지금 여러분이 이제 중3이 되시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그 예전에 이제 계셨던, 여기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전에 그 훈쌤이라고 이제 계셨는데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나? 아시는 분도 있고, 그 선생님 덕분에 뭐 단소살인마라고 이렇게 막 이상한 별명 붙으면서 아무튼 뭐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제 여기 수업에 이제 참여하기 전부터 이 막 여러 선생님들이 저한테 오셔갖고 이제 되게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요 이제 막 제가 무슨 뭐 사이코도 아니고 막 이렇게 근거 없이 막 뭐라고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근거가 있다면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좀 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좀 중요할 텐데요. 자, 이 내용을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뭐 진도 물론 이제 나올 거지만 그 진도보다는 사실 요 첫 내용이 되게 중요해서 요거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자, 일단 좀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제가 이제 여기 오리엔테이션 내용에 이제 써놓은 게 총 크게 네 가지 사항이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 사항은 뭐냐면은 여러분께서 좀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대로 써놓은 거예요. 우선순위대로. 1순위부터 볼게요. 첫 번째, 질문 및 요청을 하자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저희 학원에 다닌 지 이제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좀 오래 다닌 분도 있고 이제 각자 좀 달리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께서 이제 학원에 이제 다니신다는 거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제 내 이제 실력을 쌓기 위해서 뭐 이런 게 이제 학원을 다니는 목적이겠죠. 근데 여러분 참 애석하게도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진행하는 수업만 듣고서는 여러분께서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요. 뭐 제 능력 부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어쨌든간 저는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나는 똑같이 수업을 해도 누구는 잘 이해가 되고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기탄 없이 요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막 무슨 뭐 루이쌤한테 말 걸면 막 괜히 막 맞는 거 아니야? 혼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오해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서 이제 질문하거나 어떤 요청을 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믿진 않겠지만 우리 이제 고등부 이제 선배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상담을 요청할 때 저한테 보통 상담 요청을 좀 가장 많이 해요. 제가 이제 담임이 아니어도 심지어 내신 담당이 아니어도 저한테 와서 이제 상담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내가 막 이렇게 무의식 상담을 하면서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각종 질문이나 요청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자면 수업 시간에 또는 수업 외적인 시간에도 괜찮아요. 이게 수업 시간에 질문하라고 하면은 나도 알아. 이게 좀 민망해 뭔가. 애들 이렇게 조용히 막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데 쌤 하면서 막 이렇게 질문하는 게 좀 약간 이렇게 주목받고 약간 좀 그런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체크를 다 해놓으세요. 체크해놨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카톡이나 문자 같은 걸로 보내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본인이 해결되지 않은 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대단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각종 요청사항, 뭐 수업 방식이 될 수도 있고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숙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요청을 내가 받아준다는 건 아니에요. 100%. 그러니까 내가 듣고 이제 합리성을 판단해야겠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선생님이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뭐 말 같지도 않은 거를 막 요청을 한다. 선생님 숙제 내주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당연히 이제 들어줄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내가 좀 실력이 부족한 것 같다. 아니면은 공부 방법이 좀 알고 싶다. 뭐 어쨌든 간 본인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다, 더 잘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요, 언제든지 요청하세요. 언제든지. 네. 그러니까 실력이 부족한 거는요, 내가 늘 말하는 건데 실력이 부족한 건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이 아니야. 근데 내가 부족한 걸 알고도 노력을 안 해요. 이건 잘못이에요. 이건 잘못입니다. 제가
그 이제 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좀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부원장이고 뭐고 이런 거를 떠나갖고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학원에서 맡고 있는 게 특히 이제 우리 고등부 선배들 이제 입시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애들이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지금 제 성적이면 대학교 어디 갈 수 있어요? 애들이 제일 궁금한 건 결국 이거. 그런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거. 또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우리 중등부 학생들 중에서 제일 궁금한 게 뭔지 알아요? 학교 선택이에요. 학교 선택. 고등학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내년 되면은 이제 그 고등학교 이제 1지망, 2지망 막 이런 걸 쓸 거 아니에요. 내년에. 그래서 그때 이걸 제일 많이 고민합니다. 쌤, 저 학교 어디 가야 돼요? 이런 거. 이것도 제가 매년마다 주기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조사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거쳐갔던 여러 선배들의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상담을 해주니까 이런 거는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딱 상황을 봐서 먼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야 얘들아 다음 주에 내가 다 이거 개별 상담 해줄 거야. 그때 이제 시간 잡고 하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먼저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주세요. 먼저 요청을 하시면은 당연히 제가 걷다 대고 싫은데? 안 해줄 건데?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1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어찌 보면은 가장 민감한 사안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지각, 결석, 숙제, 단어 테스트, 교재 지참. 이거 잘 지키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며 가면서 이제 제가 가끔씩 이제 그 자습실 들어가서 이러고 돌아다니는 걸 본 적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거가 있냐면은 이제 자습실에서의 행동 이런 거를 제가 좀 잡으려고 그런 겁니다. 게다가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기본이 안 지켜지는 거는 좀 저는 용납이 잘 안 돼요. 일단은 첫 번째 지각입니다. 지각은요 금물입니다. 1분도 늦지 마세요. 지각의 기준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학원 등원해서 저 출석 찍잖아요. 출석을 찍는 순간 그때가 기준입니다. 뭐 여기 뭐 엘리베이터 뭐 1층에 있었다, 뭐 학원 여기 정문에 있었다 이거는 소용없어요. 찍는 시간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출석 체크를 하면은 이 데이터에 다 기록이 남아요.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지 마세요. 단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 뭐 학교 활동에 관련된 걸 하느라 뭐 늦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뭐 상담하느라 늦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뭐 어디 뭐 병원 갔다 오느라 늦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서 집이 좀 멀리 사는데 뭐 예를 들어 저기 뭐 가자마을 막 이런 쪽에 사는데 뭐 지금 같은 시기에 막 버스 하나 놓치면은 막 또 늦게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만 주세요. 연락만. 그냥 전화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카톡만 보내셔도 돼요. 카톡이나 문자 보내갖고 이제 저한테 보내시든 아니면 데스크에 보내든. 저는 이제 연락처를 우리 단톡방에다가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아직 등록 안 하신 분이 있으면은 제 번호 등록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전에 연락을 취했다면 상관없는데 학원에서 얘 아직 안 왔네요? 전화하고 막 이럴 게 되게 여유가 없어요. 전화를 하는 분은 실장님 한 분인데 지각하는 애는 수백 명이에요. 이걸 어떻게 전화를 다 합니까? 그냥 카톡 하나 보내놓으면 되는 거잖아. 어려운 일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 좀 가기 좀 늦을 것 같아. 한 1, 2분 늦을 것 같아. 괜찮아. 그냥 카톡 보내세요. 쌤 저 오늘 좀 늦게 집에서 좀 늦게 나와서 한 2, 3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라고. 그러면 저는 별말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그건 있겠죠. 이게 맨날 지각하면 안 되겠죠. 보내면 쌤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보내고 지각해야지 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사유는 좀 정당한 사유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석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결석하게 되는 경우들. 근데 이제 결석은요 되도록 하지 마세요. 되도록. 그러니까 그 결석을 하는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 1순위가 병결이거든요. 병결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2순위가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최근 이제 지금도 연말 연시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가족 여행을 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것들이니까 이거 갖다 제가 뭐라 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학생들이 아파서 결석한다는 거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왜냐면 너네들이 말하는 병결이라는 건 대부분 이런 거야. 자, 학교 끝나고 집에 왔어.
막 좀 누워서 막 핸드폰도 좀 하고 막 이러고 있어. 근데 학원 갈 시간이 다가오니까 괜히 머리가 아픈 것 같아. 괜히 열 오르는 것 같고 막 괜히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오늘 아파서 못 가겠다 이러면 이제 안 되니까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 한 번만 나 오늘 학원 빠지겠다고 얘기 좀 해줘. 아 나 머리가 아파갖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노는 거죠. 인스타하고. 이거야 이거. 대부분의 병결이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아까 전에 그 고1이었나? 고1의 한 친구가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다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보냈냐? 아 첫날부터 이렇게 보냈어요. 그냥 이렇게만 보냈어요. 아 첫날부터 이렇게만 보냈어. 그랬더니 답장이 왔더라고요. 쌤 약 먹고 가겠습니다. 뭐야 이게 그러면? 아니 올 수 있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꾸 본인이 가기 싫다, 하기 싫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도 그렇게 따라오게 돼요. 그러는 순간 여러분은 영영 실력 상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웬만하면 결석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학원에 얼마나 있었냐면 곧 있으면 만 5년 있었어요. 만 5년. 그러니까 내년 되면요 횟수로 6년 차예요. 6년 차. 내년이 되면은. 그동안 제가 수많은 학생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를 기준으로 볼게요. 저는요 병결 한 번도 없어요. 나는 결석한 적 없어요. 나는요. 그럼 6년 동안 내가 몸이 한 번도 안 아팠을까요? 학원 다니면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니네가 더 튼튼하지 나보다. 제가 결석 말고 조퇴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강사 생활 제가 올해로 이제 14년 했는데 14년 강사 생활하면서 처음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뭐 이거 좀 딴 얘기인데 올해 초에 1월 달이었는데 그때 제가 한번 저 교무실에 한번 쓰러졌었어요. 그래서 119가 와갖고 나를 들것에 실어갖고 간 적이 있었어 한번. 그때 말고는 전 조퇴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결석할 거면요 어디 병원에 실려갈 정도? 이 정도 아니면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뭐 코로나 걸리거나 뭐 이런 것까지도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전 코로나 걸렸을 때 줌으로 수업 다 했습니다. 기침하면서 자 관계대명사 이러면서 수업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웬만한 아픈 걸로는 저는 결석 사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도록이면 결석하지 마세요. 이거에 익숙해진 이제 우리 고등부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이제 의식이 많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진단서를 끊어서 나한테 줘. 자기가 아프면요. 진단서를 사진을 찍어요. 내가 시키지도 않았어. 진단서 딱 찍은 다음에 막 이만큼 보내. 아 선생님 제가 오늘 학교에서 어쩌다가 이렇게 해갖고 지금 병원에 왔는데 그래서 이 병원에서 오늘은 어떻게 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단서 첨부해서 보냅니다. 이만큼 보내 애들이 이만큼. 아니면 진단서 못 끊는 애들은 약봉투 이렇게 사진 찍어서 막 보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은 저는 인정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외에는 저는 인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되도록이면 결석하지 말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숙제입니다. 숙제는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각이나 결석은 그래도 좀 예외가 있었잖아요. 먼저 연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너무 몸이 안 좋거나 뭐 가족 여행을 갔다거나 이런 거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숙제는 예외가 없습니다. 선생님 저 할머니 댁 가느라 책을 안 가져왔어요. 가져가서 했어야죠. 이건 예외가 없어요. 아니면 그 전에 미리 했어야죠. 네, 정말 죄송하지만 숙제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해당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숙제는 반드시 잘 해오시고요. 그 밖에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뭐 스프링 노트 같은 거 잘 챙겨오거나 단어 테스트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께 원하는 거는요. 이제 물론 네 가지를 썼지만 1번과 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세 번째 볼게요. 태도에 관련된 건데, 자, 뭐 사실 이거는 여러분한테 뭐 크게 해당 사항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달을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인 예의는 잘 지키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의는요, 여러분이 선생님들에게 일방적으로 예의를 지키라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상호간의 예의가 있어야겠죠. 상호간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예의를 지키고 저도 여러분에게 예의를 지켜야겠죠. 내가 뭐 연장자라고 소니 사람이라고 너네를 막대하거나 막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고 우리 최소 상호간의 예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하나 말해줄게요. 지금은 졸업한 친구인데요. 올해 20살인 친구인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제가 이제 담임을 맡아서 했었어요. 이제 남학생이었는데 제 앞에서 굉장히 예의 바른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여기 복도 여기 일강실 바로 앞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 실장님이랑 AT쌤한테 굉장히 버릇없이 구는 거를 내가 딱 목격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대하는 거랑 실장님이나 AT쌤들한테 대하는 게 너무 다른 거죠. 막 거의 막 개기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그날 난리가 났죠.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아무튼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날부로 제가 잘랐습니다. 그날부로 잘랐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공부고 뭐고 다 떠나갖고 일단 기본 예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이제 지금 각자 앉아 계신 자리 있죠. 뭐 이제 좀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수업 끝나면 뭐 정리라고 뭐 너네한테 뭐 청소하라는 이 소리는 아니고요. 당연히 그냥 지우개가루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니 털어버리세요. 털고 의자 정도만 넣어주세요. 뭐 이렇게 책상 줄 맞추고 뭐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의자만 넣어주세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첫 타임에 수업이 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들어오는 이제 또 선배들이 이제 또 수업 들으러 오는데 막 삐뚤빼뚤하고 이러면 너네도 막 기분 안 좋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좀 잘 지켜주자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저는요 의외로 수업 시간에 조는 거에 대해서는 의외로 관대한 편입니다. 저는요. 이 말을 오해해갖고 우리 쌤 수업 때 자도 되는구나. 또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 이제 졸릴 수 있어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본인들이 졸면은 본인들 손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 피곤하다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얘기하세요. 뭐 일어서서 수업 들어도 돼요. 그건 제가 뭐 그거 갖다 뭘 하지 않아요. 뭐 이거 빌려갖고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이거 교탁 빌려달라 해서 이거 들고 뒤에 나가서 이러고 수업 듣는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졸 거면 한 명만 주세요. 두 명 이상 졸면 두 개가 없어요. 아무튼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학원 내에서 이제 준칙 사항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기본적인 것만 간단히 작성했어요. 취식 그리고 휴대폰 사용 요거는 금지입니다. 예, 이거는 사실 예외가 없어요. 다만 이제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만약에 특히 휴대폰 같은 경우인데 뭐 이게 뭐 부모님께 뭐 전화가 왔다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나가서 전화를 받으세요. 어디서 전화를 받으시면 되냐면 여기 화장실 앞 있죠. 여기까지 나가서 전화를 받으시거나 급한 연락이 왔을 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적인 거는요. 뭐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만약에 허가를 했다. 그러니까 제가 허락을 했거나 아니면 AT쌤께서 잠깐 일시적으로 허락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알겠죠? 뭐 이제 제가 쉬는 시간까지는 오케이 해줄게요. 쉬는 시간.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뭐 제가 그거 갖다가 뭐라 하진 않겠습니다. 휴대폰 사용하는 거 갖다가. 대신에 이제 쉬는 시간이 아닐 때 자습실에 있거나 복도에 있거나 교실에 있을 때 그때는 휴대폰은 사실 사용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좀 궁금하신 사항 있나요? 여기까지 쭉 읽어봤을 때 없으세요? 뭔가 막 마음이 힘들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나요 혹시? 사실 그냥 별거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영어학원뿐만 아니라 각자 대부분 뭐 수학학원 정도는 대부분 다니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자 학원 다니면서 그냥 해야 할 것들 쓰는 거예요. 내가 뭐 엄청난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아니 지각하지 말고 결석하지 말고 숙제 잘해오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 잘하고 아니 그냥 대부분 학원에서 그냥 요구하는 것들이잖아요. 이제 열심히 하자 잘하자 그렇죠? 그런 취지로서 얘기한 거니까 막 그렇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질문 사항이 없다면 오리엔테이션을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제 뭐 시간표나 담임 배정이나 이런 걸 다 제가 하지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학생들 이름을 잘 못 외워요.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막 이름 잘못 불러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 한 3주는 걸리거든요. 미안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당분간은요. 제가 이제 원래 뭐 크게 신경은 안 쓰지만 당분간은 제가 이제 어쨌든 이름을 좀 확인해야 되니까 여러분 데일리 테스트 볼 때 어차피 제가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께서 그 이름을 좀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내가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나 보고 얼굴도 보고 이러면서 내가 좀 익혀야 되거든.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현황을 좀 잠깐 파악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여러분한테 톡 보내드렸던 거 잠깐 확인 좀.
일단은 우리가 그 교재가 총 세 가지인데 제가 일단은 교재를 다 들고 오라고 했었죠. 요 교재랑 그다음에 이제 그 Grammar Inside 3 교재랑 그다음에 Wilson Grammar Know하고 이렇게 세 가지 책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요 교재가 혹시 없으신 분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야? 정원이야? 하인 빼고 전원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법이랑 그 영작 교재 같은 경우는 제가 구매해야 된다고 얼마 전에 카톡을 보냈었죠. 그래서 그 두 개는 구매를 하시거나 이미 있다면 당연히 들고 오셔도 됩니다. 그때 표시 보내드렸었으니까 있으면 가져오고 없으면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요 교재는 이제 여러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책을 좀 미리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드리고요. 자, 교재 받으시면요 잃어버리지 않게 꼭 이름들 다 써두세요. 자, 끝이 아니고 더 있습니다. 이게 워크북이 있거든요. 자, 여기. 자,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교재 관련된 거는 뭐 끝난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단어 테스트래 저기 뭐야 데일리 테스트 보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 본 거 그냥 간단하게 검사만 해볼게요. 검사만. 오늘 낸 데일리 테스트는요, 그냥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고문 독해를 얼마나 하는지 좀 보고 싶어서 낸 거니까 뭐 부담 없이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 안 쓰신 분들은 다 이름 써주시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볼게요. 항상 할 때 그 저기 뭐야 스프링노트에 붙여져 있어야 되니까 없으신 분들은 요거를 좀 안 붙이신 분들은 요거를 좀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드릴게요. 여기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안 붙이신 분들 제가 여기 줄 테니까 쓰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맞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일단 한 번만 좀 볼게요. 예, 잘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뭐가 문제인지 이제 좀 보이네요. 전반적으로. 자, 그러면은 그 데일리 테스트 여러분 하신 거를 좀 제가 간단하게 해설을 좀 하고 그다음에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테스트를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독해 수업이기 때문에 그 독해 수업은 이제 우리가 뭘 목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각각 수업 시간에 뭘 목적으로 할 건지 이런 걸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요거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 쓰고 있는 교재 있죠? 요 바로 있는 배경식 독해 레벨 4 이게 지난번에 이제 진도를 나갔던 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테스트를 냈는데 이제 그 지난번에 진도를 안 나가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그냥 기본 실력 테스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1번에서 이제 주된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요. 일단 하나씩 할게요. 첫 번째는 there 비동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there 비동사가 나오면요. 그냥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일형식 문장이고 뭐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뒤에 주어가 나오죠. 여기에 reference라고 복수형이 있기 때문에 복수에 맞는 동사를 쓴 겁니다. 됐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해석해보자면은 오늘날 there are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가 있다? 여전히 빈번한 보고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보고냐 해갖고 이 덩어리가 이제 꾸며주는 건데 여기가 사실 좀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 of라는 이제 전치사가 나와 있고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오죠. 명사. 그래서 이제 명사가 이렇게 lying 그리고 dying이라는 동명사로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동명사로서.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간략하게 말하자면 앞에 Wales 위에 제가 의미 주어라고 이렇게 써놓은 게 있죠.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의미상 주어라는 녀석을 말하는 거거든요. 의미상 주어. 여러분 들어봤죠? 의미상 주어. 의미상 주어라는 말 어디서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 사람이 어디서 들어봤어? 의미상 주어. 어? 뭐요? 어디서 들어봤어? 아니 못 들어봤어요? 까먹었어. 어디서 들어봤지? 그래? 그 다음에 그러면 근데 서영이가 둘이구나. 김서영 있고 윤서영 있구나. 일단 김서영, 서영이부터. 서영이 혹시 어디서 들어봤어? 아니 처음 아 부담 갖지 마. 부담 갖지라고 한 게 아닌데. 그러면은 서영이는 어디서 들어봤어? 학원. 응? 영화. 아니 예상치 못한다는데. 그치 영화관에서 들어봤겠지. 그치? 할 말이 없네 내가. 지윤 혹시 어디서 들어봤어요? 의미상 어디에서 들어봤어? 응? 미안해 잘 안 들렸어. 뭐라고? 정말 미안한데 제가 귀가 별로 안 들려. 이시요? 이거? 네네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선가 들어는 봤는데 이게 뭐지 하는 것들이 이제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문법 시간은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해주면 여러분 그 문법 배울 때 부정사, 동명사, 그 다음에 분사 이런 거 다 들어봤죠? 다 들어봤죠? 투부정사, 동명사, 뭐 현재분사, 과거분사 다 들어봤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주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얘네가 전부 다. 그러니까 투부정사도 주어를 받을 수 있고 동명사도 주어를 받을 수 있고 분사도 주어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이 주어를 의미상 주어라 불러요. 명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미상 주어고 나발이고 일단 주어예요. 주어. 그러니까 주어니까 은는이가 붙여 해석하면 돼요. 똑같이. 알겠죠? 자, 어쨌든간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 즉 동명사가 나왔고 동명사 앞에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가 나와서 해석할 때는 고래들이 보이시죠? 은는이가로 해석한 거. 자, 얘는 동명사니까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lying은 누워 있는 것. 그리고 dying은 죽어가고 있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래들이 누워 있어요. helpless. helpless는 무기력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래들이 무기력하게 누워 있고 그리고 해변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에 관한 보고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해석할 때. 그래서 여기가 조금 어려운 포인트였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이 as라는 녀석이 해석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보통 이렇게 as가 문장 맨 앞에 나오고 콤마 찍혀 있죠. 이렇게. 보통 이러면요. 때문에로 해석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때문에. 자, whales are very social. 고래들이 아주 사회적이기 때문에 the other healthy whales 다른 건강한 고래들은 refuse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거절하다 거부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refuse 뒤에 이렇게 보통 투부정사가 나오는데요.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abandon 이것도 단어가 좀 어려운데 단념하다 포기하다 버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to abandon their sick friend 그들의 아픈 친구를 버리기를 거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용을 다시 한번 보자면 고래들이 아주 사회적이래요. 친구들끼리 되게 끈끈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건강한 고래가 있고 몸이 좀 안 좋은 고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몸이 안 좋은 고래? 야 버려 이렇게 안 한다고.
사회적이니까 그 얘기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 이제 단어가 좀 어려운 게 많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별주 단어를 줬어요. Another theory is related to Navy sonar. 그래서 그 또 다른 이론이 be related to 하면은 뭐뭐와 관련이 있다 이런 뜻인데 해군의 소나와 관련이 있답니다. 소나라는 게 그 수중 음파 탐지기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요 which라는 녀석인데 흔히 이제 문법 시간에는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 뭐 이렇게 배워요. 근데 계속이고 나발이고 그냥 해석하는 것만 알려줄게요. 콤마하고 위치가 나오면요, 이거를 그리고 뭐뭐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또는 그래서 뭐뭐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and라고 해석하면 돼요. and. 됐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이론이 그 해군의 소나와 관련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은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리고 그것은 is a measuring technique. 자, measuring이니까 측정하는, 테크닉은 기술이니까 측정하는 기술이랍니다. 근데 기술인데 어떤 기술이냐? Using sound and echoes. 그 여러분 그 우리 노래방 가면은 막 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퍼지는 거. 에코죠, 에코. 메아리예요. 그래서 소리와 메아리를 사용하는 측정 기술이다. 이렇게. 자, 뭐 앞뒤 내용은 별거 어려울 거 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게 포인트여서 출제를 했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포인트도 많은데 문장이 일단 길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해보자면 Some scientists say 일부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대절이라고. The low frequency and mid frequency sonar. 자, 그래서 저 낮은 주파수와 중간 주파수니까 저주파와 중주파 이렇게 하면 돼요. 저주파와 중주파 소나인데 used by navies니까 해군들에 의해 사용되는 소나예요. 해군들에 의해 사용되는 저주파와 중주파 소나가 can disrupt 방해할 수 있습니다. 뭐를? 동물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해양 생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 글 자체가. 근데 이제 왜 그 얘네들 물고기들 보면은 무슨 막 이렇게 막 더듬이 같은 게 막 이렇게 있거나 이런 동물들 있잖아요. 그럼 얘네가 이렇게 초음파 같은 걸 막 이렇게 쏴갖고 이제 뭐 초음파 딱에 맞닿으면은 뭐 앞에 뭐 벽이 있네, 뭐 여기 돌아가야겠네, 뭐 이런 걸 파악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 해군들이 사용하는 이제 그런 이제 소나 때문에 이게 소나가 주파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쏘는 주파수가 방해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방해를 받으니까 여기에 돌덩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돌지나다가 여기 돌덩이 있어서 빡 하고 막 박아서 죽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 그러니까 길 안내 시스템을 방해받는다. 그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콤마하고 ing가 나왔는데 여기 이제 분사구문이라고 나와 있죠. 많이 아마 들어봤을 건데요. 지금 시간에 설명하기엔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석만 보자면 그래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래서 유발합니다. 그것이 길을 잃도록 유발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앞에 나와 있는 동물이에요. 동물. 동물이 길을 잃게 유발하고요. Stray to shallow water. 그래서 얕은 물로 들어서도록 유발하고요. 그리고 end up 하면 결국 뭐뭐하게 되는데 결국 해변에 갇히게 되도록 만들게 된다라고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이제 봤는데 지금 여러분께서 여기 전체를 보시면서 아마 어려웠던 게 제가 쭉 여섯 분을 보니까 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 단어를 잘 몰라서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게 좀 잘 안 됐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께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내가 진짜 반드시 독해 수업에서 익혀야겠다 하는 목표를 뭘로 잡아야 되느냐? 내가 딴 건 몰라도 일단 해석만큼은 똑바로 하겠다. 이거를 좀 목표로 잡아서 좀 학습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일리를 간단히 봤는데 독해의 학습 목표를 말씀드릴게요. 독해 학습 목표. 자, 우리 중3 MX2반의 이제 독해 학습 목표는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만 잡았습니다. 더 많이 안 했어요. 첫 번째, 방금 전에 말했던 겁니다. 구문 분석과 그 다음에 해석. 요거를 올바르게 하자. 단어 몰라서 틀리는 건 괜찮아요. 단어 몰라서 해석 못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구문에 맞게끔 해석을 해야 되는 거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런 거 여기서 이제 뭐랄까 뭐 stray 뭐 이런 단어 당연히 몰라요. 모르잖아. stray into 이거 내가 써놨으니까 한 거지. 안 써놨으면 몰랐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이런 단어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shallow 이것도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얘를 만약에 모른다고 쳤을 때 여기서 stray 모르고 shallow 모르고 이런 상황이라고 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shallow한 물 안으로 stray 하도록 유발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유발하다는 알 거잖아. 그렇죠? 지금 내가 해석 어떻게 했어? 다시 한번. shallow한 물로 stray 하도록 유발한다. 좀 이렇게 해석했어요, 제가. 그러면 지금 stray도 모르고 shallow도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해석을요. 그렇죠? 그럼 이 해석을 쓴 근거는 뭐였냐면요. 일단 shallow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shallow가 누가 보더라도 뭐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뭐뭐한이라고 해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도록이라고 해석했는데 이 하도록이라고 해석한 근거는 여기가 목적격 보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목적격 보어는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stray의 뜻을 모르더라도 일단 이 자리에서는 뭐뭐 하도록으로 해석해야 된다 정도만 우리가 안다면은 나중 가면은 이 단어 뜻만 알면은 그대로 대입해서 해석만 하면 돼요. 얕은 물로 어떻게 들어간다? 이제 뭐 잘못 들어가도록 유발한다. 이렇게 해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어는 지금 당장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 구문에 맞춰서 해석하는 거 여기 뭐뭐한 뭐뭐 하도록 이 부분을 잘 모른다면은 좀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죠. 여러분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이 구문에 맞는 해석을 올바르게 하자. 결국에는 구문에 맞는 올바른 해석이 대충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대충 단어 갖다가 조합해서 대충 때려 맞추는 이런 해석이 아니라 우리가 구문에 알맞는 올바른 해석을 하자라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글의 전체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파악하는 것.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주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글의 주제 파악. 이게 이제 바로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은 어떻게든 해석을 한다고 쳐봐.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 읽었어. 뭔 말이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은 쌤 어떻게 전체 내용을 파악해요? 어떻게 글의 주제를 파악해요? 어떻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릴 겁니다. 해서 여러분께서는요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올바르게 해석하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독해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다. 이게 독해 수업의 학습 목표다. 이번 방학까지 여러분께서 이 두 가지를 완수한다면요 훨씬 더 지금보다 최소 3배는 아마 실력업이 돼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 수업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아까 제가 이제 나눠드렸던 그 교재를 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제 좀 자습서로 좀 준비를 했는데 12강의 2번부터 볼 거거든요. 지난번에 12강이 1번까지 진도를 나갔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재를 받으신 분들은 아마 그 이제 100페이지를 펴주시면 돼요.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될 겁니다. 100페이지. 처음에 나와 있는 그 98페이지인가요? 거기가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그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제 진도를 나갈 부분은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자습서로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너네가 이제 그 진도를 나가다가 내가 해석을 막 다다다다다 빨리 해버리고 넘어가 버리면 이게 해석 어떻게 하셨더라? 이렇게 좀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놓치면은 보고라도 쓰라고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제목에 Awesome Well Put 이렇게 나와 있죠. 제목에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제가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뭐 긴장하지 마세요. 뭐 틀렸다고 뭐라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총 이렇게 3문단으로 되어 있네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볼까요? 혹시 뒤에 잘 보이니? 지우 잘 보여요? 자, 보겠습니다. Here on land. 자, 여기 땅에서 we undertake great engineering projects.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순서대로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거든요. 자, 근데 여기 잠깐 보시면 단어가 좀 어렵죠. undertake, engineering projects 좀 어렵죠. 자, 이 undertake라는 단어가 이제 뭐냐면요, 뭔가를 떠맡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떠맡다. 뭔가를 떠맡다.